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우리 국민들의 입방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화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사건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추석 밥상 민심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진공 교수님과 정치권 이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뭐 정치권 이슈 따지기 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중반대로 이렇게 내려앉았네요. 그동안 40% 중반대, 40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지지율을 유지해 왔고, 또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높은 지지율에 상당히 그동안 고무돼 왔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우선 그 전에 지지율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높을 수 있는지 그게 아주 정말 그 수수께끼예요. 근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온 리더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지지율이 계속 돼 왔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36%로 떨어진 것은 뭐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요는 이제 뭐 요즘 보면 왜 나는 돈 안 주냐,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남 주고 나 안 주면 섭섭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또 그 건강보험료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아무 수입 없는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못 받더라고. 이런 게 되니까, 그런데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간에 또 지금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여당에서 벌이는 작태들이 이게 정권 전체에 대한 그런 불신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문 대통령이 요즘 하는 일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무슨 아직도 여전히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건데, 사실 코로나 대응을 지금 전혀 잘 못하고 있잖아요. 2,000명씩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래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이상 회복될 그런 전망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뭐 12%인가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상위층이었고 그 사람들이 뭐 문재인 지지할 가닥은 그 이전에도 거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6%로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다 한다면 또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70여 개 되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갤럽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가 좀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이렇게 36%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34%로 올라갔죠. 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잘한 게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잘한 게 없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의 정치적 사부라는 사람과 이준석이 100일 됐다는데 그 사람이 뭘 한 게 있느냐,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 이건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상대적인 그 문제고, 대통령에 대해서 있어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40대가 아주 콘크리트 철벽 지지층이었는데, 거기서 지난주 60%에서 52%를 무려 8%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이 소위 민생 문제에 대해서 뭐 잘못한다든가,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여전히 답답한 그 실망감이 계속 좀 심해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8% 말고 그 후에 받는 12%는 어차피 문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랬는데, 이제 그 실망의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 전체 분위기가
그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가 꺾이면 사회적 분위기가 꺾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점에서 볼 때는 40%, 30대도 또 많이 떨어졌고 40대는 특히 더 많이 떨어졌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지금 실망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요. 예. 지금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 40대가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다른 변화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변수라는 거. 네. 지금 나타난 것은 고발 사주 의혹이고 하나는 대장동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30, 40대 한창 이 사회적인 활동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발 사주도 윤석열 고발이라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은 윤석열은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고 박지원과 조성은 간에 제보 사주가 아니냐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하나가 있고 특히 대장동 이 개발에서 몇 사람이 3억 5천 놓고 1153배 이렇게 막 수익을 내는데 좌절감을 느낀 거 아니냐, 뭔가 실망감을 이렇게 대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추석 민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석이 끝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썩 오르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 대장동 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배신감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이 이재명을 넘어서서 이제 물론 대통령 정권에까지 이제 미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지원 원장의 그 모호한 행적, 이건 이제 문 대통령이 박지원 원장을 발탁할 때부터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문 대통령의 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되는 국정원장의 그 모호한 태도, 또 혹시 그야말로 이 제보 사주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적 차원에서의 음모가 아니냐, 이제 이런 국민들의 의심이 생기네. 그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더더구나 박지원 원장은 지금 해명을 못하고 협박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76차 유엔 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9일부터 24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지금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일 날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이거 하나 하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좀 안 왔으면 하는 의사들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퇴요. 지금 유엔 총회를 가겠다는 거 특별한 일정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바이든이 만나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오면서 하와이에 들려서 뭐 이렇게 한국전 참전 그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라는데 이런 것 하나에 뭐 그냥 하와이 들리기가 아무것도 없이 들리기가 그러니까 만든 것 같고, 김정숙 여사 뭐 하와이 좀 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구태여 꼭 유엔 총회를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청와대에서는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이라는 특별한 그런 날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북한하고 뭐 유엔 함께 가입한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들어가서 유엔에 기여한 게 없고 지금 유엔하고 싸우고만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이 사실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엔 뛰어다니면서 당신들 편들어주고 있다, 뭐 그것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남북 관계 그 화해라든지 여기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임기 마지막 해 아닙니까? 마지막 해인데 또 앞으로 임기 남은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5년 동안 계속 가는 거거든요. 지금 유엔 총회에서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그 위상 이런 걸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전용기 타고 해외 여행, 더더구나 미국, 그다음 유엔 여기 가는 전용기 타고 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 점에서 특히 이제 김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와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판국에 예? 무슨 핑계야 누가 못 됩니까? 무슨 핑계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하와이까지 다녀서 오겠다. 대통령이 지금 정말로 세월이 좋아서 그런지 심정이 편해서 그런지 예. 김정숙이가 밤에 많이 졸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뭐 농담입니다만은.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유엔 방문 기간에 민주당 송영길이가 19일부터 24일간 미국을 가는 것까지는 뭐 좋습니다만은 이준석도 22일부터 27일까지 또 미국을 간다네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당 후보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민주당 송영길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TV에도 같이 나가고 어디 회의에 뭐 이렇게 따로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사실상 같이 가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짝짝꿍이 잘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젊은 대표, 탁 트인 대표, 열린 대표 이 이미지를 협치하자고 가지고 그러던데 이 뭐 이미지를 송영길하고만 협치하면 됩니까? 당내 화합도 안 되면서 그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대선만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선 이후에 전국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뭐 야심을 갖는다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요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또 이 파트너를 보면 또 그런 점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본다든지 이럴 때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또 아마 특히 이제 당 소속의 이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참 경선이 시작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이가 미국 가는 그 이유가 제외 우리 국민들 재투표 많이 하라고 동력으로 간다는데 지금 뭐 언제 대선이 내년 3월 9일인데 지금 동력으로 간다고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데 뭐 잘 다녀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또 갔다 오면서 무슨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정치 지도자는 꼭 해외에 갔다 오면 외유 그 징크스가 생기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건 좀 없이 깔끔하게 잘 다녀오면 좋겠네요. 예.